오늘 우리 K 증시는 이제 다 좀 잊고 4박 5일간의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그 휴식에 집중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발 휴장일 때만이라도 그놈의 MTS, HTS 그리고 종목 게시판 이런 것 좀 끊으세요. 동학개미라고 불렸던 그 코로나 유동성 버블 때 주식 투자 시작한 이분들 대부분이 그야말로 주톡스, 그러니까 이제 주식으로부터 디톡스가 좀 필요한 상황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게 다 이제 도파민의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보자마자 첫눈에 반한 이성이 있어. 근데 그 이성이 어쩜 그렇게 초창기부터 내 뜻대로 잘 맞춰주는지 정말 감동을 넘어서 가지고 어느 순간 내가 너무 잘난 거 아닌가? 그동안 사람들이 날 못 알아본 건가? 이렇게 자아도취에 빠질 때쯤 갑자기 상대방으로부터 배신을 딱 당한 거야. 그래서 이제 코스피 3,300대나 지금이나 나 자신은 달라진 게 없는데 심리적으로는 완전히 종속이 돼버렸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장기 투자는 장기가 상한다. 가치 투자는 가치 망한다. 이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이제 저마다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다 나름의 명분이 있어요. 뭐 대박 나서 가족들 행복하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다. 자식에 의존하느니 주식에 의존해가지고 이걸로 노후 대비를 하겠다. 그러다가 올해 특이한 명분 하나가 추가된 게 뭐냐면 바로 애국입니다. 중국 2차 전지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과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그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주식을 한다. 내가 바로 애국자다. 이렇게요. 거기까지는 뭐 좋은데 문제는 그런 자기 뜻에 반하는 사람은 곧바로 애국자의 반대말인 매국노로 몰아가 버리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또 주의할 게 이제 K증시 2023년은 막을 내렸지만 4박 5일 뒤에 2024년장이 다시 개막을 하면 보통 이제 연초에 또 사람들이 막 의욕이 막 넘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네 헬스장이 열심히 연초에 전단지 돌리고 또 서점 가면은 자기 개발서 이런 류를 제일 앞에다가 배치하는, 그래서 이제 연초 그 사람들의 의욕을 열심히 노리고 마케팅을 하는 그런 시기가 이제 오잖아요. 그래서 사실 주식 투자도 1월 효과라는 말이 저는 여기에서 기인한다고 봐요. 아무래도 연초에는 뭔가 막 그 부지런히 실행에 옮겨야만 될 것 같거든. 그래서 저는 우리 런던 고라니 구독자분들은 떨줍 올파를 새해에도 반드시 실천하시라고 이제 조언을 합니다. 우리가 사실 올해 산타랠리를 너무 일찍 좀 땡겼었던 감이 없지 않죠. 물론 이제 반도체, 바이오 그리고 조선은 막판까지 산타 편식의 수혜를 받았지만 솔직히 뉴욕 증시 감안하면은 우리는 8만 전자는 기본으로 달성을 했었어야 맞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 지수나 아니면 동종업종을 미국 증시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번 연말이 좀 아쉬웠는데요. 대신에 저는 음력으로 산타랠리가 온다고 믿고 있어요. 음력으로 따지면 지금 아직 오늘이 11월 18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떨주 몰팔에서 올팔 찬스는 아직도 유효하다고 봐야죠. 일단 미국의 경우 정말 산타랠리를 교과서적으로 실천을 하고 있는데 원래 산타랠리 공식 기간이 올해 마지막 5거래일 그리고 새해 첫 2거래일 이렇게 7일이거든요. 근데 뉴욕 증시는 벌써 8주 연속의 상승을 이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또 그렇다고 산타를 우리가 홀대해서는 되겠냐 이렇게 막판까지도 끈질기게 고점을 높여가는 중인데 그 배경에는 사실 뭐가 있냐면 바로 새해 소망, 즉 연준이 내년 3월에 금리 인하를 실시할 거라고. 그러면 주식시장에 유동성보다 더 좋은 그 스테로이드가 어딨냐 이런 심리가 지금 선반영도 넘어가지고 월가 전체를 완전히 인질로 잡고 사로잡고 그냥 막 잡아 돌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페드와치의 FOMC 금리 전망을 보면은 내년 3월 20일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실시할 확률이 90%가 넘어갔어요. 저는 FOMC 앞두고 이제 한 일주일 전쯤 그럴 때 이제 이미 경제지표 뭐 고용, 인플레, 소비 이런 거 다 보고 나서 이번 FOMC 결과 뻔하다고 해서 확률이 90% 넘어가는 거는 봤지만 이렇게 아직 100일도 더 남은 FOMC를 90% 이상 확률로 베팅하는 이런 거는 또 처음 봐요. 거기다가 심지어 빅스텝으로 한 방에 0.5% 금리 인하를 때릴 확률이 16.6%로 이게 한 달 전만 해도 아예 빵 퍼센트였었던 게 지금 두 자릿수를 돌파해버린 거예요. 누가 봐도 좀 과하죠. 근데 또 그 과함에 모두들 올라타가지고 지금 가자를 외치고 있는 게 바로 연말 월스트리트의 풍경입니다. 이걸로 이제 오늘 서울 한시에서 환율이 또 한 번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정작 금리 인하기도 전에 그것도 그 전해인 올해 2023년 중에 1280원대 환율을 다시 보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일단 2023년 우리 올해 K증시의 경우는 특히 이제 코스닥을 보면은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시총은 거의 20% 그리고 일일 거래량은 거의 절반가량을 먹어버렸기 때문에 미국의 저는 내년 3월 금리 인하 기대감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결국
1년 내내 에코프로에 멱살 잡혀가지고 연말까지 끌려와 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에코프로는 이미 여름에 정말 때 아닌 산타랠리를 미리 그때 맞이해가지고 완전히 광란의 파티를 벌였었기 때문에 그 박진영 형님의 썸머 징글벨 그 노래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그게 생각나네.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제 그 숙취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럼 미국이 내년 3월에 진짜로 금리를 인하하고 내리는 게 정말 전 세계 모든 금융시장 우리 K증시까지 포함해서 절대적인 호재가 맞긴 맞냐. 근데 먼저 연준이 진짜로 내년 3월에 금리 인하 준비에 돌입한 것은 맞다고 봅니다. 오늘 블룸버그 통신 보니까 연준이 내년 3월 11일자로 BTFP, 이게 이제 은행 자금 지원 프로그램이고요. 이걸 종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올 초에 그 중소형 은행들, 지역은행들 당시 막 파산했었잖아요. 실리콘밸리, 시그니처 뭐 이런 것들. 그때 긴급하게 도입이 됐던 게 이게 BTFP인데 이걸 내년 3월 11일자로 종료를 한다. 근데 마침 3월 20일에 FOMC가 또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 은행 자금 지원부터 끊고 바로 열흘 뒤에 금리 인하를 시행한다. 이게 이제 시나리오가 충분히 타당성이 있죠. 근데 문제는 채권 시장입니다. 지난 그 중소형 은행들이 유동성 위기가 온 이유가 바로 이제 채권에 많이 물려서였었잖아요. 근데 연준이 이번 지원 프로그램도 중단을 하면서 대신 금리를 내려준다라고 나올 때 채권 금리가 과연 한 번 더 요동을 치지 않을까?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 블룸버그 영상에 등장한 사람은 바로 전 달라스 연은 총재 로버트 카플란인데 인터뷰에서 말하기를 연준이 생각보다 빠르게 금리 인하 사이클을 시작할 것이라고 이렇게 내다봤어요. 그 이유로는 인플레이션 부담은 확실히 최근 들어서 줄어든 만큼 경기 침체 위험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근 몇 년간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상승만 해온 배경이 바로 연준 통화정책 때문인데 연준 통화정책이 경기 확장 국면에서까지도 완화 기조를 계속 유지를 했었기 때문이라고. 그럼 이제 이거랑 반대로 경기 둔화 국면에서도 긴축 국면을 유지하는 이런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여기에서 CNBC는 미국이 원래 올해 경기 침체를 겪을 것으로 예상을 했었지만 올해는 피했다. 하지만 이게 바로 내년으로 미뤄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그 NABE 전미 실물경제협회 여기 12월 서베이에 따르면은 향후 12달 이내에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절반 이상이라고 답한 이코노미스트들이 24%. 근데 그 중에서 40%는 내년 1분기에 바로 미국이 경기 침체 돌입할 걸로 봤고 다음으로 많은 비율인 34%는 내년 2분기에 미국이 경기 침체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을 했다네요. 그러면서 레이몬드 제임스 측에서는 미국이 이제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오긴 오는데 아마도 2분기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있고 대신 역사상 가장 스몰 리세션, 그러니까 경기 침체라는 표현보다 밑에 있는 경기 침식 정도? 요건 그냥 제가 지어낸 표현이에요. 경제학이 없는 거니까 찾아보지는 마세요. 하여튼 이렇게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다고 합니다. 스몰 리세션 내지는 마일드 리세션 더하기 2분기 스타트, 요 키워드죠. 그럼 이제 또 우리 입장에서는 불안한 게 아니 올해는 금리가 높아서 차 할부 금리도 올라가니까 전기차가 안 팔렸었는데 그럼 내년에는 또 경기 침체가 이번에 와가지고 전기차 또 안 팔리면 어쩌냐. 그럼 2차 전지랑 그 소재 만드는 기업도 실적 더 망하는 거 아니냐. 그럼 결국 그 2차 전지 소재주 에코프로에 완전히 공동 운명체가 돼버린 우리 K증시하고 코스닥은 또 내년에 죽수는 거냐. 이런 불안감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지금 미국 자동차 업계에서는 요 보고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IC카즈라는 매거진이 있는데 여기서 미국 자동차 시장의 전기차 재고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2024년 전반에 걸쳐서 가격이나 압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그 전기차 수요가 공급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원인으로 전기차 시장을 하이브리드가 잠식하고 있다고 또 그렇게 분석을 하네요. 그래서 이제 최근 외국인들이 우리 현대차 기아의 경우는 내연기관, 전기차, 하이브리드 세 가지 다 만들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제 기대감을 갖는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또 다음 자료에 보니까 중고차 시장에서 10월 기준 전차종은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5.1% 하락했고 근데 심지어 전기차 중고차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33.7%나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가 9.6% 중고차 값이 내려갔다고 나왔어요. 그리고 밑에 보니까 또 약간 좀 쎄한 게 미국 내 중고차 시장에서 가장 안 팔리는 10개 중에서 1위가 마세라티 꽈트로포르테. 이거는 뭐 슈퍼카 레벨이니까 값도 비싸고 뭐 하여간 수요가 적어서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다음으로 가장 안 팔리는 중고차 2위가 바로 기아의 EV6였어요. 전기차 중에서 안 팔리는 순위 1등이에요. 그 다음 이제 3위가
지프사의 그랜드 체로키, 다음 4위가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트, 다음 쭉 내려가면 전기차가 하나 또 있는데 8번째가 포드 F-150 라이트닝, 그리고 10위에 폴스타2가 들어갔습니다. 결국 미국에서 제일 안 팔리는 중고차 10개 중에 3개가 전기차고 그 중에서 가장 안 팔리는 건 또 기아 EV6였다 이거죠. 다음 아예 전기차만 놓고 봤을 때 평균 판매 대기 일수가 역시 기아 EV6가 가장 긴 95.9일. 다음 5위에 또 기아, 요거 니로 EV. 다음 바로 6위에 현대 아이오닉 5. 그리고 10위에 현대 코나 EV. 이렇게 12개 중에 현대 기아가 4개나 들어갔는데요. 근데 아시다시피 저렇게 평균 판매 대기 일수가 심지어 100일 가까이 되는 차들은 이제 중고차 업자들도 잘 안 잡으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중고차 가격도 더 깎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또 이제 신차를 살려던 사람도 야, 저거 나중에 팔 때 완전 똥값 되는데, 이러면 또 기피하게 되는 악순환에 이제 빠지는 거죠. 아이카즈 측은 딜러 업체에서 미판매 전기차 수를 1일 예상 판매량으로 나눈 값이 여름철부터 11월 말까지 114일 이상을 플러스를 기록해가지고, 이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배 이상의 비율이고, 결국 전기차는 중고 시장에서도 재고가 소진되지 못해서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S&P 글로벌 서베이에 따르면은 이제 소비자들은 보조금이 없이는 전기차 가격이 아직도 너무 비싸다는 점,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 이용이 주유소에 비해서 불편하다는 점 등을 전기차를 이제 구매해서 꺼렸던 이유 2가지로 꼽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년 2024년에 전기차 가격은 더욱 하락할 것임을 암시하는 서베이 결과라고 이걸 정리하는데, 그런 전기차 가격 인하에도 불구하고 이제 약점 2가지가 차값 높은 거, 그게 해소된다고 해도 충전 인프라 부족이잖아요. 근데 이게 갑자기 내년 된다고 획기적으로 나아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가격 인하로만 전기차 판매량을 부양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보네요. 런하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K증시 마감일이었으니까 제가 연말 특집으로다가 후반부에 브이로그를 준비했습니다. 저도 이제 드디어 광고가 들어와가지고 그거 촬영하고 왔는데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마바라들, 그 주식팔이, 책팔이, 강의팔이 그런데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제 2024년 갑진년에 대해서 우리가 오리엔테이션을 좀 해볼 시간인데요. 갑진년 이름이 좀 약간 그렇지만 이게 갑진놈의 반대말이 아니라 그 60간지 중에서 41번째, 그러니까 푸른색의 갑과 용을 의미하는 진이 만나서 청룡을 의미한대요. 그럼 이제 관련주가 또 있나요? 영어로 블루드래곤이니까 블루드래곤이 엑스박스 게임 이름이거든요. 그럼 엑스박스 만드는 마이크로소프트? 이건 좀 그렇고, 하여간 내년 청룡의 해는 뭔가 뭐 샤머니즘 내지는 슈퍼스테이션 이런 걸로 봐도 뭔가 약간 정치 쪽이 연결되지 않아요? 또 마침 청와대가 블루하우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보니까 진짜로 내년에 우리 대한민국 총선을 비롯해가지고 대만 총통선거, 그리고 미국하고 러시아 대선, 또 인도에도 선거가 있고, 하여간 2024년은 전 세계 40개국에서 40억 명이 선거를 하는 슈퍼 선거의 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변동성은 또 커질 수 있는데, 그 와중에 내년 초부터 정신없이 또 우리가 맞이하게 될 이슈가 있는데, 바로 CES 2024. 사실상 글로벌 탑티어 가전 전기 IT 행사죠. 뭐 장황하게 설명할 것도 없이 애플이 이제 세계 최초의 스마트폰인 아이폰을 최초로 공개한 게 바로 CES 2007 행사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TV랑 울트라 HD TV 이런 게 다 CES에서 최초 공개가 됐었죠. 우선 일정을 보면은 2024년 새해 우리 K증시 첫 주 주말인 1월 7일부터 8일 이틀간이 이제 미디어데이고, 본 전시회는 1월 9일 월요일부터 금요일 12일까지 개최가 됩니다. 당연히 여기 우리 삼성전자, LG전자, 그리고 이제 전기차도 당연히 IT 가전 분야의 분류가 이제 교집합으로 걸쳐 있으니까 현대차, 기아까지 모두 출동을 하는데요. 일단 주력 분야는 뭐 이미 지금 스포일러가 나와 있는데, 삼성전자는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LG전자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랑 전장, 그리고 현대차, 기아는 이제 자율주행, 그리고 차량용 소프트웨어를 더 발전시켜가지고 보다 완성된 커넥티드 카 구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번 CES 2024에서 가장 그 서프라이즈가 뭐냐면은 기조 연설자로 선정된 사람이 바로 로레알의 CEO예요. 이렇게 화장품 기업 CEO가 CES의 기조 연설자로 선정된 거는 CES 처음 열렸던 1967년 이후 거의 50년 만에 처음이래요. 이 자리에서 일명 뷰티테크라고 하는 오프라인과 가상현실 세계를 융합한 그런 컨셉을 혁신으로 소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우리 K증시에도 뷰티테크 관련주들이 있긴 있는데 그냥 단순히 화장품 판촉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로레알처럼 진짜 혁신적인 뷰티테크를 구현하는 기업이 과연 있나요? 참, 그리고 참, 우리 HD 현대 CEO도 이번 CES 2024 기조연설자에 공동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CES 역시 이제 AI 인공지능 역시 한 그 축을 차지할 것으로 보는데, 일단 이번에는 어떤 양적인 부분에 집중하기보다는 질적인, 그러니까 윤리나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사이버 보안, 요쪽이 더 주목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진짜 이제는 심지어 좀 짜증이 나는 게, 정말 2023년 마지막 거래일까지 2차 전지를 이렇게 조폐고 꼭 문을 닫아야 되는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LG 화학에 대해서 목표가를 기존 80만 원에서 이번에 68만 원으로 후려치고, 대신 투자 의견은 이제 매수로, 이거는 뭐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매수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어떤 일맥상통하는 흐름이 뭐였냐면, 일명 테제랄, 그러니까 테슬라를 너무 잘 알고 심지어 집착까지 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는 모간 스탠리의 아담 조나스가 이제 내년 테슬라 전망에서도 비슷한 스탠스를 보인 게, 제목부터가 테슬라의 또 하나의 불안정하고 이디어싱크라틱, 이거는 우리말로 뭐 특이점, 하여튼 그런 한 해가 온다 이건데요. 전기차 대표 주자인 테슬라가 올해 시장 점유율 1위를 중국 비아디한테 뺏길 수 있다는 그런 분석이 나왔던 지 하루 만에, 요 모간 스탠리의 이제 아담 조나스 역시 내년 2024년에 전기차 업계의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대신 테슬라의 경우는 요걸 돌파할 신모델은 부족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면서 테빠들, 그러니까 테슬라를 거의 종교처럼 믿고 따르는 이런 사람들은 자꾸 테슬라는 단순한 전기차 제조사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테슬라는 분명 전기차 제조사, 자동차 회사가 맞다고, 그러면서 내년에 테슬라 영업이익률 10%가 다시 도전을 받든가, 심지어 핵심 마진율이 마이너스로 전환될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대요. 결국 자동차 회사 주가에는 자동차가 안 팔리고, 그래서 할인하니까 영업이익률이 떨어지고, 또 그러니까 주가도 하방 압력을 받는, 이런 게 당연하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테슬라 주가를 보면 항상 그렇게 주가가 반응을 해왔는데, 그런데 아직도 테슬라는 단순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 이렇게 좀 신경질적으로 도발을 하네요.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내년에도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내년에도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매일 저녁 미리미리 배달을 가겠습니다. 자, 내일은 우리 K증시가 휴장이지만 미국은 정상적으로 개장을 하고요. 미국이 이제 산타랠리 공식 기간 7거래일 중에 5거래일째를 내일 맞게 됩니다. 과연 산타랠리하고 교집합으로다가 지난 8주 연속 상승세를 연장해가지고 9주 연속 상승으로 2023년 증시를 마감하게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주생주사, 그러니까 주식에 살고 주식에 사는 그런 생활 말고 정말 현생을 사는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새해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광고도 받고, 무엇보다 거의 이제 제작비만 받고 싸게 모실 테니까 많은 사장님들, 대표님들의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그나저나 모처럼 쌩얼 공개하려니까 부끄럽네요. 그리고 영상에 전신샷도 나오는데, 이거는 저 말고 모델분을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광고 촬영이 있어가지고 스튜디오에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원래 연예인들 촬영 현장 이런 데 보면은 팬들이 막 도시락하고 막 힘내세요 막 커피 같은 거 하지 않나? 저는 제가 드릴 테니까 다음번부터 광고 잡히면 여러분들 다 초청하겠습니다. 제가 도련님 스페셜로 다 도시락 대접합니다. 여기는 와비사비 스튜디오라고요. 여기 요즘 핫하다는 상수동 근처에 있는 스튜디오입니다. 깔끔하죠? 새로 지어져가지고. 자, 제가 오늘 함께 광고 촬영할 분, 이미 찍고 있는데, 완전 예뻐. 저분 저 틱토커야, 틱토커. 나 봤어. 그 산타텔미 그 영상 진짜 유명하잖아. 오늘 저랑 같이 한다고요? 나 오늘 샤워 안 했는데. 그 윤종신 그 환생에 위원님 들어오는 것만 하나 찍을게요. 부른다. 좀 이따 다시 뵙겠습니다.
그대로 개통 가능하네. 10시까지? 대박이다. 채널 구독만 해도 100만 원 상당 최신형 핸드폰 증정 이벤트에 참여도 가능하니까 구독하고 핸드폰도 바꿔보자. 원래 커플끼리는 주식도 추천하는 게 아닌데 이 자신 있게 추천한다. 밑에 좀 한 마디. 오늘 어떠셨어요? 재밌었어요. 아니 원래 이런 걸 많이 하시잖아요, 모델이니까. 맞아요. 아 근데 틱톡 잘하시는 비결이 있어요? 틱톡에서 완전 여러분 그 영상 완전 조회수 빵 터졌죠. 네. 와 그리고 밑에 막 중국, 일본, 태국 막 유럽 막 난리예요, 막 팬들이. 원래 어렸을 때부터 네. 텔레비전에 내가 그 꿈이셨나요? 맞아요. 아. 튀는 걸 좋아해가지고. 근데 튀는 걸 좋아해도 크면서 이렇게 피지컬이 안 받쳐주면 안 되는데 그것도 노력하는 거죠, 솔직히. 그럼요. 엄청 노력합니다. 뒤에서. 아 본인 유튜브 채널에 김치찌개 끓여 먹고 막 이런 거 다 가식이네 그럼. 먹을 땐 먹고 확실히 관리할 땐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프로 정신이 오늘 배울 수 있는 하루였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짝짝짝짝짝. 마지막으로 슬레이트 한번 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